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이웃집 텃밭에는 땅콩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내 밭에는 꼬투리가 거의 달리지 않아서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던 그 허탈한 순간 말입니다. 혹은 5달을 공들여 키웠는데 막상 수확하려고 땅을 파보니 빈 꼬투리만 가득 나온 그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 그 원인은 씨앗 탓도 날씨 탓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밭을 처음 만들 때의 작은 실수, 딱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초록일기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땅콩 재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몇 번 도전해 보셨지만 매번 아쉬운 결과를 맛보신 분들 모두를 위해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방법을 빠짐없이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땅콩은 씨앗을 심고 수확하기까지 꼬박 5달이 걸리는 작물이기 때문에 처음 밭을 만드는 과정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여름 내내 정성을 쏟아도 결국 빈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땅콩 심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밭 만드는 방법, 생육 단계별 세심한 관리 요령, 수확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법, 그리고 수확 후 제대로 된 보관 방법까지 처음 하시는 분도 바로 따라할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맨 마지막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단 하나로 땅콩 수확량을 눈에 띄게 늘릴 수 있는 방법도 공개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초록일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텃밭을 가꾸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올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땅콩을 제대로 키우려면 이 작물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씨앗 심고 물만 주면 되는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땅콩은 다른 채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꽃이 피고 수정이 이루어지면 자방병, 쉽게 말씀드리면 씨방줄기가 땅 쪽으로 구부러지면서 땅속 4cm에서 5cm 깊이까지 스스로 파고 들어가고 그로부터 나흘에서 닷새가 지나야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독특한 특성 때문에 땅이 딱딱하거나 점토가 많으면 씨방줄기가 땅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 꼬투리가 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의 부드러움과 배수 상태가 그 어떤 작물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땅콩은 발화를 위한 최소 지온이 영상 12도이고 이상적인 생육 온도는 영상 25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소립종은 131, 대립종은 151에서 161 정도의 재배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립종은 주로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만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 기본적인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설명드릴 모든 재배 방법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이제 심는 시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땅콩은 비닐 멀칭 여부에 따라 파종 시기가 달라집니다. 멀칭을 하면 지온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심을 수 있는데 남부지방 기준으로는 4월 초부터 4월 20일 사이, 중부지방은 4월 15일에서 5월 10일 사이가 적기입니다. 멀칭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남부지방은 4월 중순에서 5월 초, 중부지방은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으로 조금 늦추어 심어주셔야 합니다. 요즘은 씨앗 직파뿐 아니라 모종으로 구입해 심는 분들도 많은데 모종 정식은 전국적으로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아무리 맞아도 멀칭 없이 그냥 심으면 초기 생육이 느린 땅콩 싹이 잡초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묻혀버립니다. 작은 텃밭이라 할지라도 비닐 멀칭 후에 심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땅콩밭 만들기입니다. 아무리 심는 시기를 완벽하게 맞춰도 밭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수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세 가지를 짚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토양 산도, 두 번째는 비옥도, 세 번째는 토양 속 해충 방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재료 하나도 영상 마지막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 산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땅콩은 pH 6.5에서 7 사이의 약산성 토양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그런데 만약 산도가 이 기준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피는데 꼬투리가 달리지 않는 그 답답한 상황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 텃밭의 산도가 어느 수준인지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도 올해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봤는데 pH 5.5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 수치는 땅콩을 심기에는 너무 산성화된 상태이고 이 상태 그대로 씨앗을 파종했다면 올해 수확은 거의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산도 확인은 시중 토양 측정기로 직접 하시거나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정밀 토양 분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아직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다면 올해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석회고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석회고토를 제대로 시용하면 pH를 6.7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고 그 효과는 2년에서 3년 정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석회고토는 절대로 복합비료나 퇴비와 동시에 뿌리시면 안 됩니다. 함께 사용하면 비료 속 질소 성분이 암모니아 가스로 날아가 버려서 비료를 뿌린 의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석대로 하신다면 땅콩 심기 한 달 전에 석회고토를 단독으로 뿌리고 밭을 갈아주신 다음 2주 후에 퇴비를 넣고 심기 일주일 전에 복합 비료를 뿌려주시는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그런데 농기계가 없는 작은 텃밭에서 이 과정을 모두 따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완효성 비료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완효성 비료는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최소 6개월에 걸쳐 천천히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재배 기간이 긴 땅콩에 이보다 잘 맞는 비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석회와 고토, 붕소, 규산까지 함께 포함된 완효성 비료를 선택하시면 토양 개량과 영양 공급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땅콩 전용 복합 비료를 고르실 때는 질소, 인산, 칼리 비율이 4대 19대 14인 제품을 기준으로 삼아주시고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질소를 과하게 주시면 줄기와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정작 꼬투리는 거의 달리지 않습니다. 땅콩 재배에서는 칼리 위주의 비료 관리가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비료와 토양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둑을 만들고 씨앗을 심을 차례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대충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두둑 만드는 방법과 비닐 선택 하나가 수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먼저 두둑 규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둑 너비는 70cm, 두둑 사이 고랑 너비는 30cm, 두둑 높이는 15cm가 기준입니다. 높이를 충분히 확보해주는 이유는 자방병이 땅속으로 파고들 때 흙이 깊고 부드러워야 꼬투리가 제대로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간격은 20cm로 하시고 한 곳에 씨앗 2개에서 3개를 전파종한 후 흙을 3cm 두께로 덮어주세요. 시바르 기준으로 8,000주 정도가 적당한 밀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비닐 멀칭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남아있는 두꺼운 비닐을 그냥 사용하시는데 이게 사실 아주 큰 실수입니다. 땅콩은 꽃이 진 후 자방병이 땅속으로 스스로 파고들어야 열매가 맺히는 작물인데 비닐이 너무 두꺼우면 자방병이 비닐을 뚫지 못해서 꼬투리가 아예 달리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땅콩 재배에 적합한 비닐 두께는 0.015mm 이하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0.01mm짜리 저밀도 비닐입니다. 이 두께라면 자방병이 스스로 비닐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서 별도로 칼집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미 두꺼운 비닐을 깔아두셨다면 꽃이 피기 시작할 때 반드시 가위나 칼로 자방병 주변 비닐을 잘라주셔야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놓쳐도 그의 땅콩 수확은 거의 포기 수준이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씨앗 준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확한 씨앗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보관하셨다가 파종 하루 전날 껍질을 까서 깨끗한 물에 하루 정도 담가 불려주세요. 껍질째 보관한 씨앗이 이미 벗겨서 보관한 씨앗보다 발화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둑을 완성하신 후 비닐을 덮기 전에 토양 살충제를 한번 처리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유기농 재배가 목적이시라면 친환경, 토양, 살충제를, 그렇지 않다면 일반 화학 농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둑 만들기와 씨앗 준비까지 꼼꼼하게 마치셨다면 땅콩이 자랄 환경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 겁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 심기까지는 열심히 준비하시다가 이후 관리에서 조금씩 놓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땅콩은 심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확량이 2배, 3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육 단계별로 딱 맞는 관리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파종 후 약 30일까지 발화부터 본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파종 후 이 시기에 가장 큰 적은 잡초입니다. 땅콩은 초기 생육이 느리기 때문에 잡초가 훨씬 빠르게 자라면서 어린 싹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멀칭을 하지 않으셨다면 잡초가 5cm 이하일 때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에 바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잡초가 크게 자란 다음 뽑으면 땅콩 뿌리까지 함께 들려 초기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추가 비료를 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땅콩은 뿌리의 뿌리옥 박테리아가 스스로 질소를 고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소를 더 주면 역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파종 후 30일에서 60일 사이 격가지가 뻗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웃거름을 줄 적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소 성분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칼리 위주의 비료를 소량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잎색이 진한 녹색을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비료 없이도 충분히 잘 자라고 있다는 신호이니 과하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시기입니다. 파종 후 60일에서 90일 사이, 대략 7월경에 해당하는 개화기입니다. 이 시기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가을 수확량을 결정합니다. 이 노란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자방병이 땅을 향해 내려오면 즉시 첫 번째 북주기를 해주세요. 포기 주변 흙을 3cm에서 4cm 높이로 모아주시면 자방병이 파고들 수 있는 부드러운 흙이 더 많이 확보됩니다. 일반 비닐을 사용하고 계신 경우라면 이때 비닐을 찢어서 자방병이 자유롭게 땅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열어주셔야 하고, 0.01mm 전용 비닐을 사용하셨다면 자방병이 스스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꽃이 한창 만개했을 때 두 번째 북주기를 한 번 더 해주시되 줄기와 잎이 흙에 묻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 시기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 관리입니다. 땅콩은 개화기에 물이 고이면 뿌리가 상하고 꽃이 제대로 수정되지 못합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고랑을 파서 배수로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장마가 끝나고 8월 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 열흘 간격으로 2번에서 3번 정도 물을 주시면 알이 꽉 찬 땅콩 수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화기 관리가 끝났다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8월부터 수확 직전까지 꼬투리가 땅속에서 알을 채워가는 이 시기야말로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꽉 찬 알이 되느냐, 속이 텅 빈 꼬투리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 챙겨주실 것이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꼬투리는 달렸는데 속이 비어있는 빈 꼬투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8월 중에 칼슘 액비를 한두 차례 포기 주변과
꼬투리 부근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알이 꽉 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해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궁뱅이입니다. 궁뱅이는 땅속에 숨어서 익어가는 꼬투리를 직접 갉아먹기 때문에 겉에서 봐서는 피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수확하려고 땅을 팠을 때 속이 이미 파먹힌 꼬투리를 발견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궁뱅이 방제의 핵심은 7월 하순 어린 유충 시기에 미리 등록 약재를 토양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충이 3년 이상으로 자라면 약재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 방제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응애입니다. 응애는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오르고 건조해지는 시기에 주로 나타납니다. 레어, 잎 뒷면에 붙어 즙을 빨아먹기 때문에 잎 색이 변하고 일찍 떨어져 버려서 꼬투리가 알을 채워야 할 중요한 시기에 광합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잎 뒷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발생 초기에 바로 대응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처음부터 예고했던 그 재료를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토양 개량, 영양 공급, 병충해, 방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재료, 바로 나무재입니다. 나무재에는 칼슘, 칼륨, 인, 마그네슘, 그리고 다양한 미량 원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텃밭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해 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무재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재료이기 때문에 산성화된 토양의 산도를 높여주는 토양 개량 효과가 있고 토양 속 병원균을 억제하는 살균 효과와 해충을 기피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퇴비를 넣을 때 함께 잘 섞어서 밭 전체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요즘은 나무재를 구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올해는 나무재와 함께 계란 껍질을 곱게 갈아 밭에 혼합해보는 실험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이 채널을 통해 반드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나무재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우선 퇴비와 함께 혼합 처리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겁니다. 5달을 공들여 키운 땅콩, 이제 수확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너무 서두르다가 아쉬운 결과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캐면 알이 덜 찬 채로 수확이 되고 너무 늦으면 과숙되거나 첫서리를 맞아 품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정확한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이 3가지 있으니 하나씩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날짜를 세는 방법입니다. 파종일로부터 정확히 150일이 지난 시점이 수확 적기입니다. 5달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은 날 반드시 날짜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잎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수확 시기가 다가오면 그동안 싱싱했던 잎과 줄기가 누렇게 변하면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식물이 잎의 영양분을 땅콩알로 마지막까지 옮겨 넣고 있다는 신호이니 이 시기를 수확 적기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2가지 방법으로도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두둑 가장자리 포기 몇 개를 먼저 캐보세요. 꼬투리 껍질에 그물 무늬가 선명하고 껍질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면 수확 적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서리가 오기 전에 수확을 마치셔야 합니다. 서리를 맞으면 품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씨앗으로 보관할 경우 발화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수확할 때는 쇠스랑이나 삽으로 뿌리 옆 흙을 살살 들어올리듯 캐주세요. 너무 힘껏 당기면 꼬투리가 줄기에서 분리돼 땅속에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확한 포기는 꼬투리가 달린 채 이틀에서 사흘 정도 밭에 뒤집어 놓고 말리시면 덜 익은 꼬투리까지 후숙이 되어 전체적으로 고른 품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막 수확한 땅콩의 수분 함량이 40%에 달하기 때문에 바로 저장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발화해 버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건조시켜 수분 함량을 7에서 8% 수준까지 낮춰주셔야 하고 껍질을 손으로 쥐었을 때 딱 소리가 나면서 단단하면 제대로 건조된 것입니다. 내년 씨앗으로 보관하실 땅콩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영상 15도 이하에서 보관해 주세요. 껍질째 보관한 씨앗이 벗겨서 보관한 씨앗보다 발화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땅콩 재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 적절한 심는 시기 선택, 토양 산도와 비옥도를 제대로 갖춘 밭 만들기, 올바른 비닐 선택과 두둑 조성, 생육 단계별 맞춤 관리, 굼벵이와 응애 같은 해충 방제, 그리고 정확한 수확 시기 판별과 올바른 보관까지 이 6가지 흐름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어질 때 비로소 주렁주렁 달린 풍성한 수확이 가능합니다. 땅콩은 5달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에서 생긴 실수는 수확 때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하신다면 올가을 수확의 기쁨은 작년과는 분명 전혀 다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땅콩을 키우시면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거나 올해 처음 도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하나씩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초록일기 채널은 앞으로도 텃밭을 가꾸는 모든 분들 곁에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이야기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가을 꽉 찬 땅콩 한 바구니 가득 수확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